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레저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중에 상장할 예정인 CJ CGV 베트남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영화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영화관 성장 국면에서 매우 초기 성장 국면에 위치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크린 인프라가 아직 상당히 부족한 국가에 속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스크린 수가 약 8개 정도 되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그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개 정도의 스크린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게 되면 스크린 수 증가는 한 4배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국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를 보게 되면 베트남은 연간으로 인구 한 명당 한 0.5편 정도의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지역 평균이 한 2회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여기에서도 한 4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영화 시장의 그 평균 티켓 단가는 US 달러로 환산을 해볼 경우에는 약 3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평균 ATP가 한 7천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베트남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티켓 단가는 6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티켓에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2배, 그 다음에 큐의 증가 효과도 약 4배, 정리하면 베트남 영화 시장은 향후 약 8배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영화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하고는 다르게 영화관 업자가 배급업도 겸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MS를 보시게 되면은 베트남 박스 오피스에서 CGV MS는 45%, 또 스크린 인프라 기준으로도 한 41%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여타 사업자 대비 압도적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배급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MS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CGV가 할리우드 6대 스튜디오 중에서 4개 스튜디오에 대한 영화 배급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 영화 시장은 아직 영세한 관계로 정부나 아니면 유관기관 차원에서 발표되는 박스오피스 데이터가 없는데요. CGV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회사다 보니 또 배급을 겸하다 보니 각각의 그 경쟁 극장에서 발생하는 극장 매출의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CGV를 통해서 배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CGV가 베트남 로컬 시장에서도 배급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경쟁 업체인 롯데, 갤럭시, BHD 등등과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CGV의 배급 영화를 이들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대비해서 상당한 교섭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또한 영화 광고 시장을 보게 되면 CGV의 MS는 무려 90%에 달하는데요. 베트남 영화 시장을 보게 되면 CJ, CGV 같은 경우에는 극장을 현재 CGV가 그 오픈하는 신관에 준하는 수준의 극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경쟁사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는 CGV에다가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영 시장의 최강자이고 또한 배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극장이나 혹은 어, 영화 제작사들에 대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광고주한테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J CGV 베트남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IPO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는 회사는 CJ CGV 베트남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CJ CGV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홀딩 컴퍼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스트럭처가 짜였던 이유는 과거에 외자가 그 옛날 메가스타를 갖다 지배를 할 때 이 엠보이 미디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배를 했었고 CGV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스트럭처가 짜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상장하는 회사는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는 홀딩스가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자, 홀딩스에 대한 그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PO 전에는 CJ CGV가 100%를 지배하는 구조였는데요. 구주 매출이 좀 있는 관계로 지분율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주 발행 등을 통해서 주식수는 1,455만 주 정도로 약 한 45% 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공모 물량은 571만 주인데요. 이 중에서 기관 배정 물량이 457만 주, 일반 배정 물량은 114만 주입니다. 대략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기관이 한 80% 정도, 그 다음에 일반이 공모 물량의 한 20%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공모 희망 가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8,900원에서 23,100원 사이입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2,700억 원에서 3,3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대략 한 중간 정도로 보게 된다면 약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이고요.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CGV가 베트남을 통해서 베트남 홀딩스가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면요. 자금을 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인데 가장 큰 거는 사이트를 늘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약 한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이트 출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IPO가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점 계획인데요. 이 출점 계획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상들, 쇼핑몰들과 이미 출점 계약을 다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현재 베트남의 사이트가 57개 보유하고 있는 CGV 베트남은 2022년이 되면 사이트 수가 124개로 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현 시점에서의 프로젝션이고요. 향후 추가적인 그 출점 계약을 맺게 되면 사이트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2019년도에 출점이 좀 많이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 호치민과 하노이에 들어가는 점포가 한 약 12개 정도로
많다는 점입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베트남 평균 대비 매우 높은 관계로 출점을 하면 바로바로 이익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관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영화관은 현금 장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비타 기준의 평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들은 선진국의 선진국 영화관들이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평균 EV 에비타 7.9배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아래에는 중국 영화관들이고요. 평균적으로 8.5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태국의 영화 사업자, 인도의 영화 사업자 있습니다. 각각 9.8배, 11.3배 정도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균만 보더라도 약 한 10에서 11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CGV 베트남이 소지하고 있는 베트남 영화 시장은 태국이나 인도 시장보다는 훨씬 더 성장 초입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CJ CGV 베트남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상장한 이후에는 멀티플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J CGV 베트남의 내년도 예상 에비타는 약 44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용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에비타인 440억 원에 인도 영화관 사업자의 EV 에비타 배수인 11.3배를 적용하고 다음 베트남 홀딩스가 사업회사의 지분율을 80%만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80%의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적정 사업 가치는 약 3,978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총 차입금을 고려하고 이번에 IPO를 통해서 들어올 공모자금 그리고 내년도에 집행할 출점 자금을 고려를 해서 산출한 순현금은 약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보통주 주주 가치는 약 3,967억 원, 약 한 4천억 정도의 밸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공모가 밴드의 시가총액은 약 한 2,700에서 3,300억 정도이고요. 이 중간이 약 한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4천억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다면 약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생기게 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식이고요. 공모 이후에는 상당히 좀 높은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IPO 시점에서 편입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에 상장 예정인 베트남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